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치솟은 대출금리, 제일 싸게 대출받는 법. 요새 대출금리 인상 문자 메시지 받고 헉 소리가 절로 났다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엊그제 은행에서 대출금리 2%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치솟던 대출이자가 조금은 내리곤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올해 기준금리 자체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서 당분간 가계의 이자 부담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이사는 가야 하는데 또 이때 내 집 구하고 싶은데 마음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자 싸게 대출받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렇게 은행에서 집 사려고 막 거액의 대출 받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무주택자들 어떻게 좀 대출 받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100% 이 주택의 돈을 내 돈으로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때 우리가 대출을 받는데 우리가 대출이라 하면 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기금 재원 대출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금 재원 대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택 기금에서 자금을 공급을 받아서 저희 국민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런 기금 재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들이 좀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면 같이 보면서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 대상, 조건, 그리고 한도, 금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상품 이름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산도 따집니다. 그래서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네. 이 주택의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인 분들에게 대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얼마를 대출을 해주냐 이게 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대출 조건에 따라서 최대 2억 5천만 원이고 LTV를 70%까지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 한도를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금리 중요해요. 얼마의 대출을 내야 되느냐 이제 이자 부담 요즘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연 2.15%에서 3%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고정 또는 5년 단위의 변동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2.15에 3이면 괜찮네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LTV 요거 한번 용어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이거인 건데요. 네. 우리가 아까 7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억 기준으로는 3억 5천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이때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LTV는 보통 대출 최대 한도랑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거든요. 네. 제가 2억 5천만 원까지 최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3억 5천으로 계산값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구나 이 한도를 같이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한도를 염두에 둬야겠군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이거였고요. 무주택자를 위한 거. 그러면 이 주택을 안 사고 네. 전세금만 대출하는 이런 상품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네, 요즘에 월세나 전세를 위해서 많은 상품들이 나왔지만 사실 거의 원조격의 전세 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네, 이 상품을 여전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 상품 역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부부 연소득을 합쳤을 때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역시나 자산을 따지기 때문에 3억 6,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조건을 좀 늘려주기 때문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시면 대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네, 대출 한도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이내이고요. 수도권 외에는 한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사실 금리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네, 연 최저 1.8%에서 2.4%로 이 대출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좋네요. 맞습니다. 예, 시중 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대출 기간은 2년 단위로 이제 4회까지 연장 가능하십니다. 1.8에서 2.4면 요새 보기 드문 금리라서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그 디딤돌 대출 그리고 버팀목
요거는 뭐 조건 같은 거 어디서 확인하면 될 수 있나요? 네,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에서 기금 이 든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대출 상품 소개란이 있거든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모든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 이 든든 요 웹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쨌든 지금 뭐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숫자가 확실히 작아서 부담이 네. 적긴 한데 기준들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더 넉넉한 조건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오는 30일이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네, 이름들이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많이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고금리 기조가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대출의 이자를 좀 낮추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의 실수요가 이제 실거주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상품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네. 네,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이제 책정이 됩니다. 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보통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 즉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서 얼마의 대출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다 따져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엔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출을 얼마 갖고 있는지를 안 따진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대출 금리도 중요하죠. 네.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네, 연 4.25%에서 4.55%를 적용을 해주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때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이제 소득도 1억 원 이하라면 4.15%에서 4.4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워요. 아까 앞서 두 개보다는 좀 맞습니다. 4가 나오니까 네. 여전히 좀 높은 그런 느낌이 네. 있어서 이거 굳이 가입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네네. 그래서 바로 어제죠. 0.5%포인트를 낮추기로 해서 방금 보여드린 그 금리로 책정이 된 거고요. 낮춘 거군요, 이게.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우리가 최대 금리 혜택을 받는다면 0.9%포인트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게는 연 3.25%까지 책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 혹시 내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중은행이 제출한 것과 아까 말씀하신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비교를 해놓은 거군요. 이 자체로 봤을 때도 별로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금리 혜택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혜택이 꽤 큰 거죠. 제가 요 특례보금자리론 기사 찾아보니까 3월 달에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네. 그 금리 상황을 봐서 그런 정부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좀 확 좀 더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좀 일반론으로 돌아와서 네. 이미 대출을 받은 그 상품의 대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건데요. 이전에 우리가 신용 점수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신용 점수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라고 언급을 했던 네, 거였는데요. 저 신용 점수도 올라갔고요. 승진했습니다. 뭐 혹은 급여 올라갔습니다. 이런 청신호들이 있다면 이제 금융사에 우리가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 뭐 캐피탈 등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금리 낮춰준다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소득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부채가 낮아졌다면 청신호이기 때문에 네.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아주 좋아진 게 요즘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계좌 관리라든지 혹은 대출 관리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을 터치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도 거절이 됐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디테일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서 이제 이 요소들을 내가 어떤 것들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제작진이 실제로 해보셨는데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수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청하셔서 상담 보시고 보충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보통은 한 7일 영업일 정도 걸려서 심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신청했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불이익이 거 있거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 조회해 보시고 올라갔다면 꼭 한 번씩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